안녕하세요. 한성열 교수입니다. 우리 패널 분들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방어 기제를 단계별로 공부를 해서 이제부터는 그 성숙한 방어 기제가 뭘까? 그러니까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단계로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우리 패널 분들 그동안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안 그래도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인가?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런 마음일까? 이런 마음을 좀 알게 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뭐 옆에서 적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그 똑같은 말씀을 대표로 우리 김영춘 님이 해주시니까. 수업 끝나가는데 예. 저 A 학점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숙한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제 목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성숙한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쉽게 머리에 떠오르진 않잖아요. 뭐 행복한 삶 또는 뭐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성숙한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거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이제부터 하는 그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준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영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성숙한 면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성숙한 쪽으로 가는 제일 그 첫 단계잖아요. 내가 미성숙화되는 걸 깨닫기조차 못하면 그걸 성숙해지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영춘 님이 굉장히 중요한 큰 발을 내디뎠다 하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숙한 삶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미성숙한 삶이 뭘까 하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성숙한 삶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이제 그 자아가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삶을 총 이제 진행을 해갔는데 이 자아에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 달라 하는 이런 이제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쯤 되게 되면 대인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지 이제 그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는 뭐 우리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안에가 요게 이제 외부적인 우리 건데 요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양심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본능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네 가지가 이제 자아에게 내 요구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아가 얼마나 이게 건강하고 강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아가 아무리 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네 가지에서 오는 이 요구를 100%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참 어렵겠죠.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뭐 예를 들면 그걸 100% 완벽하게 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인간으로서 그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을 살 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사실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로 종합을 해보면 딱 결론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 유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그 자아가 크게 현실, 대인관계, 양심, 욕구, 이 오는 데서 오는 갈등을 해결을 잘 못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두려워요. 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처벌받을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하는 큰 방법이 부정을 하거나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는 어떤 과제를 내가 너무 이 과제가 어려워서 이걸 해결을 못하겠다 그럴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이제 편해지죠. 예. 또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중요성을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강도를 낮추거나 예. 아니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 우화가 그 여우와 신포도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여우가 배가 고픈 여우가 포도나무 위에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거를 따먹으려고 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다니까 결국 못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거는 신포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다 방어 기제죠. 예. 그렇죠. 맞아. 그러면 저거는 내가 신포도니까 에이 저거 안 먹은 게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높아서 따먹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이 실패감을 이제 만회를 한단 말이죠. 합리화 같은 그러니까 거. 그렇죠. 이런 게 다 이제 합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왜곡, 부정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내가 목적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제 보는 그 불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왜곡 또는 부정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제일 우리가 어린 단계, 제일 미성숙한 단계가 현실을 부정하는 거, 현실을 왜곡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신병적 방어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죠.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완전히 왜곡을 하든가 아니면 현실의 일부를 부정을 한다면, 이러면 우리가 이분하고는 같이 사실은 같은 현실을 공유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사실 의사소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분들은 조금 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제일 자아가 약하니까 이 자아를 같이 도와줘 가지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는 이제 현실적인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예. 아까 우리 김영춘 님도 이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훨씬 좋아졌다.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좋아졌다는 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잘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이때가 되게 이제 나이로 보면 청소년기가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를 처음 배우는 때다. 네. 왜냐하면 학교 가서. 대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너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린아이들은 받기만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하는 분들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이 내가 주려고는 안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저 사람은 내가 사귀어봤댔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를 내가 이유를 이제 왜곡을 하거나 부정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다 넘어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인 과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맺는단 말이죠. 우리 대개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내부의 갈등이 있는데, 우리들의 양심과 욕구 사이의 갈등이 이제 있는데, 우리 양심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를
했을 때 오는 이 죄책감, 그게 내 처벌이죠. 내가 왜? 이 예를 들면 외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예를 들면 별로 바람직 못한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나 나 혼자서는 내가 왜 이런 이 바람직 못한 상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예. 죄책감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 그것도 우리가 또 처벌을 받죠. 예. 내가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한 또 마음이 불편한 건데 그게 이제 양심하고 욕구 사이에 이제 갈등이 그런 건데 그것도 하는 방법은 이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슨 성적인 욕구도 하게 되면 성적인 욕구를 난 완전히 없는 걸로 이렇게 그걸 억압을 해버리고 무시해버리든가 아니면 왜곡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숙한 삶이라는 게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이 네 가지를 어느 거 하나 인정을 못하고 심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으로 내가 불안을 이제 견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성숙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어느 거 하나 심각하게 왜곡이나 부정을 안 하고 내가 이 네 가지를 다 의식을 한다는 게 성숙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가 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를 양심하고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고 내 양심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고 대인관계 맺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왜곡을 안 하고 이거를 잘 해가는 게 이제 성숙한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을 안 하니까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어떤 분이 이제 한 이틀을 굶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배가 고파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또는 이 배가 고프고 이런 상황을 이거는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며칠은 굶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내가 배가 고픈 현실을 왜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러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계속 배가 고픈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현실을 갖다가 부정을 해버리고 딴 걸로 이걸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한다든가 또는 배가 고프다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음식을 가지고 가는데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강탈을 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사이가 굉장히 이제 틀어지게 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양심을 내가 이걸 이제 없이 해가지고 모든 음식은 다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음식의 주인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욕구를 해결을 하는데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음식점에를 가가지고 음식점 그 주인에게 자기 이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 좀 허드레인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음식점의 그 주인도 그래도 마침 우리도 사람 하나 써야 되는데 잘 됐다 그러면 오늘 그 음식을 충분히 먹고 싶은 대로 이제 내가 제공을 할 테니까 그 대신 우리 음식점에서 청소라든가 이 설거지 같은 거를 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양심에 전혀 거리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욕구나 이런 거 어느 거 하나도 지금 이 왜곡되는 게 없이 이 자아가 아주 이 원만한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한단 말이죠. 이러한 거를 우리가 성숙하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면 양심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어느 거 하나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다 그 자아가 이 그 성숙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성하고의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도 거의 본성의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죠. 네. 인정을 하는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없는데 마음에 드는 이제 이성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죠. 나는 해야죠. 우리 같이 한번 사귀고 싶은데 네. 어떠냐.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이제 이성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거 하나도 지금 이 왜곡되거나 부정을 하는 게 없이 현실적으로 좋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숙한 삶이다라고 심리학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네. 이 성숙한 삶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거예요. 예. 응?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금욕적으로 산다. 네. 이게 그 어떤 도덕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칭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게 그 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곰겠는데요 안에서.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어떤 특수한 어떤 목적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그 수도를 하는 이런 그 종교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욕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인정하지만 그 욕구를 이렇게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가 없다 내지는 그 욕구는 굉장히 부정한 거다라고 이거를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 욕구를 만족을 이렇게 뛰어넘는 단계로 가는 거가 종교적인 성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잘못하게 되면 이 욕구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이거는 성숙한 게 아니죠. 있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행동으로는 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똑같은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주 그 굉장히 높은 단계의 이러한 그 성숙을 요구하는 거지 그게 아래 단계에 그걸 무시하거나 억압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인정이 돼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인정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 방법 자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이게 이제 우리 자아가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현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미성숙한 단계로 퇴행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예를 들면 뭐 열을 굶는 사람 치고 뭐 남의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열을 굶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의 거를 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이제 이 욕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더 강하면은 담을 넘어가겠죠. 이게 퇴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마음에 어떤 이 성숙한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완전히 그 단계를 뛰어넘은 분들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성숙한 단계로 갔다가 약간 또 미성숙한 단계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되게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데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정말 성숙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이 이 모델이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그게 대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받잖아요. 그 제일 첫째가 뭐냐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 배고플 때 우리가 욕구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다루는 건데 그걸 갖다 이제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안전 다 될 거다. 그것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욕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데 그것도 다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되게 되면 퇴행을 안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런 단계까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참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내가 그 밑에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고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나는 그런 거에 별로 다 초월한 척 해보아야 이게 이제 갑자기 탁 이렇게 그 어떤 그 환경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소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족하게 되죠. 확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달이라는 거는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거쳐서 넘어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거를 거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이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예, 모든 게 단계가 있네. 그렇죠. 이 단계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도 이 단계를 거쳐오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겨내시며 하면서 30이 돼야 30세가 돼서야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 30이라는 그 연령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걸 거치고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이제 성숙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이걸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렇게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여기 성숙한 삶까지는 다는 못 가겠죠. 여기서 걸리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요 단계에서 걸리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요 단계에서 걸리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어느 한 특정 단계에서 이렇게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심리학적으로는 부르냐면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고착. 어떤 단계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단계에서 그냥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딱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게 이게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제 3갈래 길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현재 모습에 고착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재 이 3가지 중에서 나는 지금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동창회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 3가지 중에 하나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모습하고 한 20년 후에 만난 모습이 그때보다 훨씬 이렇게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저 친구가 좀 누구냐? 몰라. 그 왜 항상 그 코찔찔이 있었잖아. 아니 제가 걔야? 근데 저렇게 변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성숙한 거죠. 맞아요. 우리 패널들이 되게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겠죠. 그럼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얘는 어떻게 20년 전이나 똑같냐? 이게 이제 고착이죠. 저요? 저 1년 전이랑 많이 성숙한 걸 시청자분들이 아마 아실걸요? 그렇구나. 그럼 1년 전에 어땠는가 상상이 안 되네. 1년 전에가 너무 미세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오른 느낌으로. 왜 2%에 우리 김영준 님이 패널로 오게 됐는지 그 운명적 만남이 이해가 되네. 자,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옛날보다 이렇게 퇴행한 친구도 있죠. 아니, 제가 그때 그 공부 잘하고 당당하던 걔야. 근데 왜 제가 저렇게 됐냐? 이렇게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세 갈래 길이 이게 우리가 이제 삼거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그거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성숙한 삶이라는 거는 어느 거 하나도 이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자아가 강해야 돼요. 이 자아가 이걸 전부 다 이걸 통제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자아가 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다들 우리가 이제 그 도덕이나 윤리를 공부를 하잖아요. 배웠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교회 가게 되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많이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도덕 교육이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도덕 교육이라든가 신앙 교육이 효과가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다 하는 거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아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교육이나 이 그 도덕 교육은 이 자아를 강하게 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그 되면 이게 교실에서 책 보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 자아가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어 기제를 내가 쓰고 있는가 하는 걸 깨닫고 그 방어 기제를 조금 더 성숙한 거로 대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지는 거 빨리 배우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